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혁신 분야별 핵심 파악 중에서 OS와 자주보존 1, 2, 3스텝까지에 대한 스텝 추진 프로그램 핵심에 대해서 같이 검토 및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와 자주보존 1, 2, 3스텝까지 스텝에 대한 추진 적용 대상입니다. 이 TPM 활동의 자주보존 활동은 설비 사용 부문이 행하는 주요한 활동으로서 현장 및 설비의 기본 조건 구축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 OS 그리고 자주보존 1, 3세대까지가 됩니다. OS 그리고 자주보존 1, 3세대까지의 스텝은 장치형, 가공형의 추진 방법이 거의 같고 추진 대상 설비가 다를 뿐이며 단지 설비 주변의 담당 구역에 대한 환경 정비로서 OS 활동을 먼저 행한 후에 설비 위주의 자주보존 1, 3스텝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설비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모델 설비, 블록 설비, 즉 블록 설비는 1블록, 2블록, 3블록 등으로 나누어서 블록 설비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자주보존 1에서 3스텝까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S 자주보존 1에서 3스텝까지의 스텝은 장치형으로서 연소 가공 공정 특성이 있는 화학, 섬유, 유리, 철강, 식품, 섬유, 종이, 펄프, 고무, 플라스틱, 시멘트, 요, 가스, 석유 등과 그리고 가공형으로서 단독 가공, 배치 가공 혹은 조립 산업인 자동차, 차량, 자동차 부품, 기계 가공, 가전, 반도체, 목공 등 업종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즉, 전 업종에서 OS와 자주보존 1, 3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조립산업에서는 OS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자주보존 1에서 3때까지는 추진 방법이 약간 달리해서 추진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특히 반도체 부분은 위에 있는 이 추진 방법과는 좀 달리 설계되어서 추진됩니다. 반도체의 핵심 생산 공정은 달리 추진되는데 유틸리티라든지 그 외의 부분은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방법을 그대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OS 자주보존 1에서 3세까지 스텝에 대한 추진 목적입니다. 이는 담당 구역에 청결된 모습을 구현하고 그 다음 담당 설비의 바람직한 모습이 구현되도록 하고 기본 조건 구축 및 자주관리 실시가 가능하게 합니다. 즉 현장의 기본 조건 정비 그리고 설비의 기본 조건 정비 자주관리 기반 구축을 해서 설비 체질 개선을 꾀하고 목표로는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자주보존 1, 3때까지의 활동 모습입니다. 그럼 장치형 자주보존에서의 OS 플러스 자주보존 1, 3때까지의 이 스텝에서의 위치입니다. 이 전체 모습을 보면 이 장표와 같은데 OS와 자주보존 1, 2, 3때까지는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파란 청색 부분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합니다. TPM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이 파란 영역 이 부분을 먼저 잘 해야 위에 있는 녹색 부분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제로 스텝은 준비 및 OS 활동입니다. 이는 활동 추진안에 대한 수립 및 조직 구성을 하고 현상 분석과 OS 활동, 자주보존 활동 마인드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로 스텝의 주 활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1스텝은 초기 청소입니다.
설비 초기 청소로 결함 적출 및 복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설비 구조 기능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2스텝에서는 발생형 곤란 개소 대책이 추진됩니다. 발생형 곤란 개소 개선 활동과 또 청소 점검 시간 단축 활동이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3스텝은 설비관리 기준서 작성입니다. 이는 가기준서 작성이라 하기도 하고 청소 점검 급여기준 작성이라 하기도 하고 명칭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설비관리 기준서 작성이라는 이런 뜻인데, 추진 내용은 윤활교육 및 개선과 각종 기준서 보완 및 제정과 눈으로 보는 관리 활동 등이 행해집니다. TPM 성공의 관건이 3스텝까지를 잘 해야 그 다음 이어가지고 4스텝 기기총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기총점검은 총점검 교육으로 설비에 강한 운전의 육성이 이 주 추진 내용인데, 추진할 구분 내용으로는 회전기계와 고전기계, 전기설비, 개장설비, 유공합 장치 등으로 해서 기기별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근데 각계별로 할 수도 있고 좀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계별로 하면 시간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기총점검을 통상 1년 반 정도 추진하는데 1년 반 안에 추진이 끝나서도록 설계를 잘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5스텝은 프로세스 총점검입니다. 이는 올바른 운전 조작과 올바른 조정 조절과 올바른 이상 조치, 이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각각 6개월씩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존 시스템화 6스텝입니다. 이는 자주보존 체계화 및 정착화를 하는 활동이고, 또 불량제로 실현 품질 보존 활동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모델 활동입니다. 품질 보존 모델 활동. 7스텝은 자주관리 철저입니다. 자주보존 체제 종합 점검을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이 검토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0스텝부터 7스텝까지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약간 그 수정이 가해져 가지고 뭐 추진 설계를 회사 나름대로 알맞게 수정 가해서 추진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장치산업회사의 화학회사의 사례인데,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걸 참조해 가지고 약간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자주관리가 희박한 상태에서 기준 조건 준수 활동이 되고 사용 조건 준수 활동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자주관리가 완성되도록 이 스텝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0스텝부터 7스텝까지 추진하는데 짧게 추진되어도 한 5년은 걸립니다. 철저히 단계별로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주보존은 특히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스텝 방식 전개가 되고 스텝 합격이 되어야 다음 스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텝을 진행할 때는 그 이전에 합격된 스텝에 대한 유지관리가 철저히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스텝인 총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TPM이 조금 어려운 측면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지키기 위해서 좀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존 5에서 자주보존 1, 3스텝 아무튼 청승의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기초면서도 중요합니다. TPM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자주보존 1, 3스텝까지 마스터 플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도 역시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인데, OS 활동은 마이에리아 OS 활동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주보존 활동을 진행하는데 브림조별로 담당 구역 및 설비가
좀 많기 때문에 1차 블록 설비, 2차 블록 설비, 3차 블록 설비로 나누어서 1차 블록 설비를 대상으로 1, 2스텝을 진행하고, 합격이 되면 또 2차 블록 설비를 진행하고, 또 합격되면 3차 블록 설비를 진행하고, 이어서 실제로는 이 자주보존 1, 2스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할 일이 많습니다. 초청소에다 발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스텝은 기준서 작성이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설비 대상으로 묶어서 이렇게 3스텝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추진했던 회사 사례 위주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OS 활동은 담당 구역의 청정 환경 가꾸기가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존 1, 2스텝에 대한 내용은 불임조 담당 설비, 내 설비 지키기 개념 함량을 하고, 또 자주관리 개선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 3스텝에서는 설비 유지관리 행동기준 작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이 또 병행돼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분석 기법 교육과 보전 기능 교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1차 년도에는 주로 설비 도입 교육, 또 스텝 교육, 그 다음에 개선 방법, 원포인트 레슨 교육, 그 다음에 설비 팔도로스 감소 기법 교육 등을 행하도록 하고, 2차 년도 중에는 생산 효율화 심리도로서 감소 기법 교육과 보전 기술 교육, 그리고 기법 교육 등이 가미되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보전 기술 교육, 기법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교재가 준비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데, 그 ATPM 사이트에서 교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전 기술 원포인트 레슨 교육이 또 이어서 진행되고, 설비 개선 기법 교육과 선진 보전 기법 교육이 병행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촉진 행사도 중요합니다. 부업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촉진 행사는 우선 불임조 자랑대회, 또 활성화 이벤트 활동, 우수사 교류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와 스텝 진단도 부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자체 생활화 진단, 이는 이제 팀 단위로 자체 생활화 진단입니다. 그 다음 스텝 진단은 먼저 사목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업 진단이 되도록 합니다. 최종 합격이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좋다는 합격 여부는 스텝 진단 중에서도 토업 진단 때 판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 진단을, 특별한 또 이벤트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생산 혁신, 활성화, 혁신 문화 정착이 되도록 하는 이 촉진 행사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은 TPM 파트 1의 운전 부문 초기 활동에 대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스텝별로 기본적인 추진 기간은 6개월로 해서 추진되고, 또 활동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활동 대상 설비에 대해서 스텝별로는 6개월이 추진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진 기간이 그 담당 구역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묶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걸리고, 담당 구역이 넓은 경우에는 뭐 7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존 1스텝 초기청소 활동 프로입니다. 이 목적은 마인머신 설비의 본체를 중심으로 녹, 이물, 낙서, 더러움의 일제 청소 점검을 하고, 불합리 개선을 해서 강제 열화 방지, 또 청소 점검을 통해서 현재 불합리의 현재화를 꾀하고 불합리 적출과 조치를 하는 활동들이 목적입니다.
왜 기능 청소를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고 필요한 사항을 리스트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리스트업입니다. 계획 위반 방법을 개선 계획 위반입니다. 이 불합리 발견 리스트업의 양식상에서 이 부분은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합니다. 목적 이해와 구체적 작업 내용 이해, 그 다음 세부 작업 계획을 위반을 하는 이런 사전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기능 청소 실시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녹, 이물, 더러움의 청소, 점검, 결함적 치료가 복원이 이루어지고 또 기본 조건 정비, 청소 급여 대제기가 진행되고 발생은 청소 곤란 개소 등에 대한 적치료가 잠정 조치 그리고 이 앞단계에서 진행했던 제로 스텝에 했던 OS에 대한 그 청소 추진 그리고 OS 유지 개선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 활동을 해서 나오는 거는 또 적출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일부는 중요한 꼬리표 내지는 표지를 부착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 불합리 리스트는 불합리 적출 관리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합리 적출 리스트에다가 리스트업을 하고 또 뭐 이 양식 하나에다가 발생후 결함 곤란 개수를 표시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또 곤란 개수 리스트, 발생후 리스트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주로 곤란 개수 발생후 이런 것이 포함된 불합리 적출 리스트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이걸 진행하면서 회합을 해서 개선 방법이라든지 개선 분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등을 회합을 통해서 대책을 취하도록 하고 또 이어서 이제 보건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이 자주보건 1스텝 기간 중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 구분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조치가 되도록 또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정기보전 때 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건과 개선을 하는데 이 자체 개선을 할 것인지 의뢰 보전을 해서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팀이라는 데가 바로 공무부문입니다. 공무부문에 의뢰 불합리 개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부분은 의뢰 불합리 개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 의뢰 불합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어렵거나 꼭 공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공무의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설비 눈으로 보는 관리를 진행하고 또 원스텝이 끝낸 뒤에 자주 진단을 하고 합격 수준이면 스텝 종료 진단을 신청해서 사무국 진단을 먼저 1차 하고 합격 수준이라고 봐지면 톱 진단 신청해가지고 톱 진단에서 합격되면 스텝 진단 합격이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할 때는 진단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진단 신청서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보고는 활동판에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판에다가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활동판에서 한 10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응답 5분 정도 하고 15분 정도 활동판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고 난 뒤에 현장 패트롤 확인 점검 진단을 약 한 40분이나 1시간 정도 해서 통상은 1시간 반 정도로 해가지고 스텝 종료 진단할 때 톱 진단 불임조비를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소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주보전 1스텝 초기 청소 활동 계획서입니다. 먼저 준비 활동에는 제1스텝의 초기 청소 추진 매뉴얼 교육 수강을 하도록 합니다.
교육 수강을 하기 위해서 요 동그라미 된 부분은 교육 수강이 요 항목이 만점이 나오려면 직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교재를 준비하고 교육 강사가 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이 활동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스텝의 일정 계획 수립과 개인별 담당 설비 설정하는 것은 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 도구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 조에서 준비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설비 기능 청소 실시는 청소 기능 청소 실시 및 불합리 점검은 이 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1차 설비, 2차 설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청소할 때 방법과 그 청소 전에 안전수칙 사항을 교육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설비 회전 도중에는 절대 청소 점검을 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이 직제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교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불임조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청소 점검이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점검을 해서 불합리가 나오면 적출을 하고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불합리 적출, 즉 결함 발생 곤란 개수를 적출하고 불합리 발견된 것은 리스트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불합리 개선 실시가 이루어집니다. 소수리 소정비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생산 불임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계요소 구동, 윤활, 유공합, 전기, 개장류 관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중수리, 대수리가 예방되는 또는 정비사항이 되는 사항은 보전팀에 의뢰해가지고 보전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받은 보전원은 철저히 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주보전 의욕을 북돋우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어서 개선이나 복원이 끝난 것은 소개선 활동 사례 축적을 해서 개선 사례를 작성하도록 카메라 포커스, 카메라로 해서 개선 전후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을 카메라 포커스라고 합니다. TPM 개선 시트라 해서 개선 시트에다가 개선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는데, 주로 요즘은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카메라가 많이 보급 안 됐을 때는 스케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TPM 개선 사례 시트에다가 개선 전후를 사진으로 해서 대비하도록, 즉 카메라 포커스로 해서 한 거를 개선 시트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눈으로 보는 관리를 진행합니다. 설비 관계 눈으로 보는 관리를 도입 실시하도록 합니다. 합치선이다. 합치선은 볼트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풀렸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합치선입니다. 지식의 범위하면 압력계, 온도계에 대한 범위 표시, 유량계 범위 표시, 그 다음 밸브 개폐 표시, 개선계수 스티커 표시, 회전 방향 표시, 색별 정돈, 밸브 핸들이라든지 배관에 대한 색별 정돈, 그리고 타이거 마크. 타이거 마크는 안전 마크입니다. 황색, 즉 황색과 흑색 교대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표시되는 그 B급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이거 마크입니다. 안전 마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어리 스위치 명판, 각종 명판 등을 부착하도록 해서 설비 눈으로 보는 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관리의 기본 컨셉은 오늘 처음으로 공장에 투입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담당 조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교육이 병행됩니다. 설비 보전기술 기초에 대한 자주 학습이 되도록 이 2개 과목별로 월별로 기계 요소하고 구동장치 관련해가지고 자주 학습이 되도록 하는데, 이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 교육
교재 제공도 중요합니다.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면 됩니다. 이 교재가 없는 경우에는 ATPM에 있는 교재를 활용하면 됩니다. 교재가 총점검 매뉴얼로 잘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판입니다. 활동판에 대한 관리 자료에 대한 실적 기재 및 대체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활동판에 대한 업데이팅은 매달 한 번씩 업데이팅을 완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지표 실적이라든지 월별로 활동 결과에 대한 정리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월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활동 진단이 있습니다. 그 TPM 추진 리더 팀장이나 혹은 그 팀의 간부가 이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의 제1스텝 활동 진단이 매달 5일경에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팀 내에 간부가 지도사원 역할을 하면서 부림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제1스텝 진단입니다. 그 6개월간 진행을 한 뒤에는 스텝 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계획서는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2014년 3월달부터 2013년 8월까지로 해서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를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2스텝은 발생형 곤란계수 대책 활동인데 기본 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오염 발생은 비산에 대한 방지와 청소점검 급유 곤란 부위를 개선하고 청소점검 급유 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설비 개선의 방법을 배우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합니다. 녹, 이물, 오염의 폐단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녹, 이물, 오염이 쌓인 부위를 발견하고 녹, 이물, 오염의 분석, 재질, 형상, 성분 등을 파악해서 이 발생원을 해명하도록 합니다. 왜 이 발생원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악공력에서 발생했느냐, 자공력에서 발생했느냐, 가공상에서 발생했느냐, 설비상에서 발생했느냐, 환경상 외부에서 침입됐느냐 등 이 발생된 원천을 해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생원에 대해서는 대책 기반을 합니다. 발생원을 단절을 시키고 비산 방지를 시키고 또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줄 일정과 담당과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 역할 분담까지. 한편 또 곤란계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생원이고 곤란계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또 어떤 작업을 하는가를 대상으로는 청소, 점검, 급유, 청소 곤란, 점검 곤란, 급유 곤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에 다른 또 곤란 부위가 없는지 또 사용 도구는 어떤 것인지 사용 도구가 좋아야 점검도 잘 됩니다. 사용 도구가 적절한지 또 가시적 상태로 작업은 가능한지 그 눈으로 보아서 바로 확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시적 상태로 작업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은 잘 될 수 있는지 유관인지 면선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하기 곤란한 부위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곤란계수인데 곤란계수가 있다면 그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 단축이 되고 발생량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발생 곤란계수 대책입니다. 이 발생원이 도출되면 또 곤란계수가 도출되면 그 도출된 것에 대해서 보건 개선을 진행합니다. 보건은 원래 모습대로 설비 모습대로 되돌리는 걸 보건이라고, 더 좋게 하는 것은 원래 설비 모습보다 더 좋게 하는 걸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선 조처에 대한 결과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치가 되면 또 옛날에 만들었던 청소점검 잠정 기준이
뭐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수점검 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되고, 그 다음 청수점검 잠정 기준에 대한 활용 실시를 해보고, 좋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부족하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발생 곤란 개소가 대책이 되고 난 뒤에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면 자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진단을 한 다음에 그 80점 이상이면 스텝 종료 진단이 되도록 해서, 스텝 종료 진단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사무국 진단이 1차적으로 먼저 되고, 사무국 진단에서 합격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토업 진단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토업 진단은 공장장이나 사장님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업 진단에서 합격하면 스텝 종료 진단 합격입니다. 그런 다음에 합격이 되면 스텝 진단 합격증을 배포하고 활동판에 부착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여준 2스텝 발권대체 활동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도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개월간 추진했던 사례입니다. 먼저 제2스텝 추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2스텝 발생 곤란개소 대책 추진 매뉴얼 교육 수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임조 멤버가 이 스텝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멤버가 교육 수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2스텝에 대한 그 일정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이 추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 담당자를 또 해야 됩니다. 담당자 있는 방법은 이 항목 하나하나별로 해가지고 진단에서 그 만점이 좀 나오도록 담당자를 적절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 항목이 만점 나오려면 누가 주무를 해야 되는지가 딱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불임조의 멤버가 그 리더도 있고 서기도 있고 또 멤버도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항목을 주무를 해야 될지를 딱딱 정해야 됩니다. 그 추진 매뉴얼 교육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불임장, 일정 계획 수립은 역시 불임장, 그 리스트업은 서기, 이런 식으로 서기, 불임조에 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발생 곤란개소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는 발생 곤란개소 리스트업인데 이 구역 단위로 합니다. 발생원은 오염 발생원, 누유 발생원, 누수 발생원, 비산 발생원, 품질 불량 발생원, 누기 발생원 등이 대상이 되고, 또 곤란개소는 청소 곤란개소, 급여 곤란개소, 점검 곤란개소, 조정 곤란개소, 작업 곤란개소, 더지역이 곤란개소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가지고 있다면 리스트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업 되면 그 리스트업 된 리스트를 대상으로 불합리 현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제1스텝에서 미조시된 결함, 즉 중결함과 무골중자입니다. 중결함과 발생 곤란개소 등에 대한 현상의 명확화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 발생 곤란개소는 현상 그 명확화를 하도록 하는 정리표에다가 정리되도록 합니다. 좀 약식으로는 불합리 발견 리스트에다가 바로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 계획 수립입니다. 불합리에 대한 개선 일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는 중결함, 발생 곤란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개선 실시를 합니다. 자주보전 추진조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뭐고, 공무에 의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뭔지를 파악해서 자체적 의뢰 해결,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추진합니다. 자체 해결돼야 될 부분 중에서는 또
테마 등록 후 추진해야 될 부분은 또 불임조에서 합동 해결 항목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개선은 소 개선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의뢰 해결은 보전 의뢰 후에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발생 후 곤란 개소 부분은 그 생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약적입니다. 뭐 기름이 샌다든지 뭐 점검 이 창이 점검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의뢰 해결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개선 내용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개선 사례 축적을 하도록 합니다. 개선 원포인트 레슨과 개선 시트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개선에 있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개선 사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만 개선 시트 작성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하면서 왜 이 현상이 생겼는지를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보전 교육 훈련 차원에서 TPM 기법인 참원인 추구 외외 분석과 PM 분석 이런 걸 활용하면 이 문제 도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외 분석과 PM 분석에 대한 숙지 교육이 병행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 기능 교육이 병행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보전 기술 기초 자주학습인데 2개 과목을 월별로 진행하는 걸로 윤활장치 3개월 유공합장치 3개월로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고 이 진행을 하기 위한 교육 기본 자료는 사무국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제공할 자료가 없다면 ATPM에 있는 보전기술 총정원 교육 교재를 이용하면 됩니다. 활동판입니다. 활동판 관리자료의 실적 기재 및 대체 활동 관리를 매달 한 번씩은 필수적으로 업데이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활동 진단입니다. 공정 리더의 제2스텝 활동의 진단을 매달 5일경에 진행을 해서 왜 5일경에 하느냐 하면 월말까지 마감을 시켜서 지표 정리한 것이 잘 초기에 빨리빨리 끝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일경에 하는 겁니다. 불임조에서는 3일까지 업데이팅을 끝내고 5일경에 리더가 진단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6개월간 진단하고 난 뒤에 우선 사무국 진단을 의뢰하고 사무국 진단 합격이 되면 이어서 토업 진단을 의뢰하도록 합니다. 토업 진단에서 합격되면 최종 합격이고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주보전 3스텝 가기준 작성 활동 개요도입니다. 설비 목적이 설비 열화를 방지하는 활동의 기본 조건인 청소급여 더지액에 대한 유지관리가 우선 되도록 하면서 단기간에 확실하게 기본 조건을 정비할 수 있는 행동기준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담당 설비 눈으로 보는 관리를 종합하도록 합니다. 제1스텝, 2스텝에서의 불합리 발견이 있었거나 견사리 시트, 목표 시간 확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청소 점검에 대한 또 급여에 대한 그게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청소 점검에 대한 부위, 방법, 기준, 이상조치, 주기, 목표 시간 이런 걸 좀 명확히 한 다음 그 다음에 급여 부분에 대해서 또 부위와 오일 종류와 유량, 도구, 주기 명확하게 하고 급여 작업상의 문제점 적시로 개선을 하고 개선 결과 표준화를 하고 목표 시간 설정을 하는 이런 활동이 됩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 급여 매뉴얼이라든지 윤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런 청소 점검과 급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 점검 급여 기준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거 TPM 하기 전에도 청소 점검 급여 이런 유사한 기준은 다 있습니다. 일상 점검표도 있는데
기준은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이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보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행동 기준을 스스로 작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점검 급여 기준을 스스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청소점검 급여를 실시를 하고, 또 목표 시간과의 차이 이런 거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 실시를 확인한 다음에 자주진단이 되고, 자주진단이 이제 이루어져서 청소점검 급여 기준서에 따라서 잘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자주진단 결과 합격되면 스텝 합격 진단을 사무국에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진단에 합격되면 톱 진단 의뢰하고, 톱 진단에서 합격되면 스텝 합격 진단입니다. 스텝 진단 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3스텝에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보전 3스텝 가기준 작성 추진 계획에 대한 모델입니다.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서 했던 회사 사례입니다. 이 제3스텝 추진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스텝 활동은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제3스텝 추진 매뉴얼에 대한 불임 조건이 교육 수강이 되도록 합니다. 교육 수강이 되려면 우선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사무국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준비된 걸 가지고 불임 조건이 교육 수강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3스텝에 대한 일정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항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일정이 있고, 이 점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담당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 담당자 정할 때 방법은 이 항목별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전부 다 진단 항목들입니다. 나중에 스텝 정리 진단. 그 항목별로 이 항목에 대한 최고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를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이름을 쭉 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불임조에서 적절하게 그 역할을 항목별로 누가 주무를 해서 진행할 것인지, 누가 진행을 주무를 맡아서 하면 최고 점수가 나올 것인지 잘 연구해서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차 관련 항목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런 현장 설비의 청소점검 개소, 급여 개소를 파악을 하도록 하고, 청소점검 개소와 급여 개소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도록 합니다. 불임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제에서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원리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 설비의 원리 파악을 하도록 합니다. 구조도와 청소점검 급여 관련 자료 분석 및 원리 파악을 해서 이 설비는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점검 급여 관련 교육이 되도록 합니다. 청소점검 요령 교육과 청소점검 요령, 점검 요령 교육과 이 점검 개소와 점검 항목 위주로 점검 요령 교육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청소 점검은 청소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점검 개소와 항목 위주로 하는 교육이 되고, 세 번째 윤활관리 교육이 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어서 제2차 관련 항목 리스트업을 합니다. 1차 한 것을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원리를 파악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2차 관련 항목을 리스트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건 부한 개념입니다. 위에 했던 청소점검 급여개소 리스트를 보완 작성하도록 합니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비관리 기준 작성, 즉 청소점검 급여 가기준서와 설비 이상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설비별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설비명이 들어갑니다. 설비명 적고 설비명 적고 설비명 적고 이거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및 불합리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청소점검 급여 기준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고,
시행을 해보고 불합리 사항이 있다면 적출을 하고 개정 보완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전 기능 교육이 병행되도록 하는데, 이 보전 기능 교육은 이 보전 기술 기초 자주 학습이 되는데 3개 과목에 대해서 월별로 하도록 합니다. 유압과 공압, 전기, 궤장률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 교재, 기본 교재는 사무국에서 분임조에도 제공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TPM이라는 거는 이 설비 원리라든지 이 청소점검 이런 거는 원래는 보존해서 하는 건데 생산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안 하던 업무를 하도록 하는 데서 가지고는 지원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해야 되지, 자료도 주지 않고 교육 알아서 하시오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원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교재가 준비 안 됐다면 ATPM에 좋은 교재가 잘 정리돼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활동판입니다. 활동판 관리 자료의 실제 기재 및 대책 관리는 매달 한 번씩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적어도 매달 한 번씩입니다. 그 다음 활동 진단은 매달로는 TPM 리더에 의한 제3스텝 월별 활동 진단 지도가 되고, 매달 5일경에 마지막에는 이거 자체적으로 해보고 합격 수준이다 하고 판단되면 사무국에 진단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진단이 합격되면 톱 진단 의뢰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톱 진단에서 합격되면 3스텝 합격입니다. 네, 이어서 그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 관련 내용입니다. 교재명은 OS 플러스 자주보존 1, 3스텝까지 스텝에 대한 추진 프로그램 핵심입니다. 편집자는 주ATPM 컨설팅 대표인 권호훈인 제가 했고, 발행처는 주ATPM 컨설팅이 이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했고,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이고 국제표준 도서 넘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가 이와 같고, 따라서 본서는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외 재배표는 엄격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교육을 받는 회원에는 이 교재가 미리 메일로 사전 제공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